자, 여러분, 우리 지수함수 활용에 부등식 남았었지? 이제 여기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자. 지수 부등식은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부등식을 의미해.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 증가하는 거, 그치? A가 0과 1 사이면은 지수함수는 감소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야. 그러면 A의 fx, A랑 A의 gx 이렇게 두 개의 지수식이 있을 때, 부등식으로 연결돼 있을 때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A가 1보다 크면은 지수의 부등호 방향이 전체의 부등호 방향과 일치해. 전체의 부등호 방향과 지수의 부등호 방향이 지워졌다. 일치하는 거야. A가 1보다 크면, A가 0과 1 사이면은 0과 1 사이면은 지수의 부등호 방향이 AFX가 AGX보다 작을 때 FX는 GX보다는 크다. 이렇게 적을까요? 뭐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치환되는 형태들이 있고요. 똑같이 이렇게 범위 나눠서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별로 안 어려워요. 문제로 바로 가자. 그러면 검색을 한번 해볼까? 자, 이 부등식 어떻게 풀면 될까? 자, 3분의 1로 바꿔. 제곱하면 4x-2 되지? 3분의 1에 3x 플러스 1이야. 근데 3분의 1이라고 하는 밑을 갖는 지수함수는 감소함수니까 결과가 더 크다는 얘기는 3x 플러스 1이 4x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걸 의미하겠지. 그럼 x는 누구보다는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t는 2와 8 사이가 되는데 t가 2의 x인 거니까 x는 뭐와 뭐 사이로 갈 수 있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이것도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겠죠. 그죠? 그럼 똑같은 거 맞습니다. 그럼 t가 지금 2랑 8 사이가 맞는데 이때 t가 자 뭐였냐? 2분의 1의 x란 말이야. 그러면 2는 2분의 1의 입장에서 마이너스 1제곱인 거고 8은 2분의 1의 입장에서 마이너스 3인 거지. 근데 2분의 1 얘는 감소함수니까 전체적으로 결과가 얘가 더 크잖아? 얘가 작잖아? 결과가 더 크다는 거는 정의역은 더 작았다는 뜻인 거야. 알았지? 정의역이 더 작았다. 마3보다는 커났던 x가 마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 자, 여기 문제도 쭉 풀어보면 되는데요. 선생님이랑 발전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3의 x 플러스 2. 자, 지금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20개래. 자연수 P를 찾으라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치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풀 거냐면 9로 나눌 거야. 일단 9로 나누면 앞쪽에 거는 이렇게 되겠지. 일단 뒤에 있는 것은 요 식은 여기 있는 식은 3의 p제곱을 곱할 거야. 그래서 3의 x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3의 p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의 x는 뭐와 뭐 사이가 될까? 9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의 p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근데 이가 3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되지? 근데 밑이 3이면 밑이 1보다 크잖아. 밑이 1보다 크면 지수의 부등호 방향과 전체 식의 부등호 방향이 일치한다. 이 20개 넣으려면 P는 17이어야 가능하겠죠? 자, 이번엔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지수 부등식을 찾는 건데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가 0보다 크대.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 t가 양의 실수잖아. 그럼 양의 실수 범위에서 이 양의 실수란 범위 안에서 얘가 성립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일 필요가 없지 이제는. x는 모든 실수지만 t는 양의 실수니까. 그러면 2차 함수식을 그리면 요렇게 그리면 요 가운데가 현재 2거든. t는 2인 거거든. 근데 정의역이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여기 0이면 실제로 그래프는 이만큼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프가 요렇게 있을 때 그럼 그래프 안에서의 최소값은 2에서 생기겠네. 그러면 이때 이 함수값이 2차 함수의 완전 제곱식으로 꼭지점의 y좌표라면 a-4거든.
그럼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커지려면 2차 함수의 최소값인 a-4가 0보다 크면 항상 크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a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지금 이 문제도 봐보면 t제곱 더하기 6t 플러스 a-3이 0보다 커. 아까도 말했지만 t는 이제 x가 모든 실수면 t는 양의 실수가 되는 거야. 2차 함수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한데 이번에는 대칭축인 t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0이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 있을 테니까 실제로 그래프는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겠지. 근데 그럼 파란색이 항상 양수가 되려면 제일 최소값인 위치에 해당되는 0 넣었을 때 값. 여기 0 넣으면 얼마예요? a-3이지. a-3이 0보다 크면 돼. 0보다 크면 되지만 사실 0이어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선생님이 아까 여기 구멍 나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 구멍 난 부분은 정의역에 속하지 않은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구멍 난 거 자체는 0이 돼도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3보다 커나갔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원리로 이 문제도 좀 더 풀어보면 선생님 발전 문제 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2at 더하기 3 빼기 2a가 0보다 커야 된대. 이걸 완전 제곱식꼴로 정리하면은 이게 0보다 큰데 2차 함수의 대칭축이 a잖아. 아까 위에 문제 대표 문제를 가면은 대칭축이 정해져 있었어. 첫 번째 식은 대칭축이 t는 얼마였고 2였고 두 번째 식은 대칭축이 t는 마이너스 3이었지. 그러니 제한 범위 0보다 크다는 제한 범위에 대칭축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거든. 이 그림이랑 똑같이 보면 돼. 대칭축이 0보다 크다라는 범위 안에 들어갔지. 얘는 대칭축이 0보다 크다라는 t는 양수라는 범위 안에 안 들어갔지. 그치? 근데 이번에는 미지수 a란 말이야. 그럼 나눠서 접근을 해야 돼. 이때 t가 쌤이 모든 실수가 아니라 t는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경우는 대칭축이 범위 안에 들어간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t축 이렇게 잡았을 때 0보다 크다라는 곳에 대칭축이 있으려면 a가 안에 있어야 되지. 그러면 a가 양수인 경우.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거나, 이거는 범위 밖에 있는 거고 요거는 안에 있는 거고,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범위 안쪽에 들어갈 때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볼까? 자, 대칭축이 범위 안에 있을 때는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프의 최소값이 꼭지점이 되거든. 내 꼭지점이 3 빼기 2a 빼기 a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0보다 커야 말이 되겠지. 그럼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a는 마이너스 3과 1 사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얘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정답은 이 부분은 0보다 큰 a는 1보다 작다고 하나 나오게 돼. 근데 범위 밖에 있을 때는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 말이야. 2차 함수가 이렇게 0보다 큰 정의역에 t가 이게 t잖아, 그지? 0보다 큰 정의역에 그래프 양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 되겠지, 그치?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3 빼기 2a가 되거든. 어디다 0? 여기 식에다가 0을 넣었을 때 3 빼기 2a가 되거든. 3 빼기 2a는 함수값 위치상으로 3 빼기 2a가 최소지만 값은 구멍이 났으니까 이 값은 0이 돼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줘도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0보다 커나 같다. 그럼 a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이거랑 이거를 요거랑 요걸 동시에 만족하려면 a는 누구보다는 0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나와야 되겠네.
그럼 이걸 연결을 한번 해보면 아까 만들었던 범위가 이거지, 이거. 첫 번째에서 나온 거. 두 번째에서 나온 게 이거지. 그럼 저 두 개 연결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하나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데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체가 다 된다는 얘기네. 그럼 A는 누구보다? 1보다 작다가 정답이겠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자, 세 번째는 그냥 활용인데 이 유형은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호수의 수면에서 빛의 세기가 있는데 그걸 A라고 할 때 거기다가 이제 수심이 D가 되면은 그때 빛의 세기를 Y라고 하기로 하고 수심이 D일 때는 얘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호수의 수면에서 빛의 세기를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를 A라고 하자. 그러면 A에 2분의 1에 4분의 D가 처음 빛의 3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수심을 구하래. A는 약분하고 나면 두 개는 지워지겠지 이렇게 그치? 근데 얘가 2분의 1의 5제곱이잖아. 그럼 D가 4분의 D가 5인 거니까 D가 20m면 되는 거지. 자, 호수의 빛의 세기가 수면의 세기의 25%래. 그러면 처음에 빛이 있었고 몇 미터를 내려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 빛은 처음에 빛의 25%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25는 4분의 1 되겠지? 그 약분하고 나면 2분의 1에 4분의 D가 2분의 1의 제곱이야. 그럼 D는 얼마? 8m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크게 안 어려워요. 자, 뭐 로그 방정식이 나왔는데 얘네들도 발전 문제를 한번 해볼까? 자, 처음에 금융자산에 초기 자산이 있었고 그게 초기 자산을 W1이 제로라고 하래. T년이 지난 시점에 기대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 몇 년 지나면 얼마나 돼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한 식이 있는 건데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초기 자산이 W0 오메가 제로라고 하자. 오메가 제로인데 15년이 지난 시점이 초기 자산이 3배가 되었대. 그럼 이걸로 관계식을 만들어 볼까? 자, W0의 3배가 기대 자산인 거야. 요거는 2분의 W0하고 10의 15A에 1 플러스 10의 15A가 되는데 이러면은 이거 약분하고 2를 남기면 6이 10의 15A 1 플러스 10의 15A가 되잖아. 이걸 T라고 두면 1 더하기 T인 거니까 이게 6이면 T제곱 더하기 T 빼기 6은 0이네? 오케이, 그러면 T는 얼마?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되는 거야. 음수일 수 없잖아. 그러면은 10의 15A가 현재 2인 걸 알았어. 자, 30년 지난 걸로 계산해보자. 그러면 W, 얘를 찾는 건데 2의 W0 곱하기 10의 30A 곱하기 1 더하기 10의 30A라고 하네. 자, 그럼 2분의 W, 오메가 제로에 10의 15A가 2면은 10의 30A는 4니까 4, 얘는 5 되겠네. 약분하고 나면 2니까 10배. 지금 자산의 10배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변형 확인 문제 풀어보시고요. 네, 나머지도 얘도 변형 확인. 판별식 D 이런 거 쓰면 되고요. 얘도 변형 확인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 보니까 선생님이 이 문제를 안 했더라고. 이거 변형 문제 안 하고 발전 문제 몇 개 안 했죠. 네, 발전 문제 다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몇 개 안 한 게 있어서 여기 발전 문제들을 안 해가지고 얘는 그냥 계산하면 된다 그랬었고, 그지? 요 문제 한번 봐볼게요. 306번. 자, 이렇게 생긴 지수 함수가 있어. 얘가 선생님은 익숙해서 좌표축을 안 그리는데 좌표축을 제대로 그려야 제맛이죠. 네. 올라갑니다. y는 2의 x. 쟤는 점근선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2분의 1x를 뒤집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x 거듭 제곱을 하면 이렇게 생긴 게 나오는데
자, 쌤이 좀 재밌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는데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더하기 k인 거야. 만나길 두 점에서 만났어. 이걸 쭉 익으면 선분이 생기는데 이 선분의 중점이 여기 가운데 놓이고 여기가 0,4분의 5가 된대. 중점이 0,4분의 5면은 A점의 X좌표와 B점의 X좌표는 이 길이가 같잖아? 얘도 길이 같아져야 돼. 그림은 살짝 안 맞지만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되지. 근데 지수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이렇게 생긴 y는 2에 x라는 지수함수가 있을 때 마이너스 알파를 넣은 것과 알파를 넣은 것은 2의 알파와 2의 마이너스 알파가 돼서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가 돼? 역수 관계가 돼. 그러면 이때 함수값이 2의 알파고 이때 함수값은 2의 마이너스 알파일 테니까 2의 알파와 2의 마이너스 알파를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이 가운데 점을 셈이 중점 M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B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의 중점이 A인 거니까 이 높이와 이 높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가운데 높이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4분의 5가 되는 거야. 2의 알파와 2의 마이너스 알파의 합이 2분의 5거든. 2분의 5는 2 더하기 2분의 1 이게 보여야 돼. 알았지? 그럼 알파는 얼마?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알파 양수인 거니까 1 주면 되겠죠? 자, 알파가 1이면은 B점은 1,2가 됩니다.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더하기 K가 2가 되었다. 그럼 K는 얼마다? 그렇지. 2분의 5다.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자, 이것도 남았나? 요거 라스트. 치환을 얘를 셈이 t라고 둘게.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0은 0,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는 0. t는 4 또는 마이너스 3. 셈이 t는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면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가 t였으니까 이게 4가 돼야 돼.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했는데 3의 x를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이게 t 더하기 t분의 1은 4인 t라고 또 두면 안 되겠다. 요거는 셈이 뭐라고 할까? k라고 치환을 할게. 또 치환을 한 거야 지금. k 아까 치환한 거를 계산하고 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다시 치환이 들어간 거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k를 곱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이 되거든. 다시 할게.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빼서 할게. 자, 그러면 t가 아까 3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가 4가 된다는데 이걸 만족하는 x가 알파 베타가 되지. 쌤이 3의 x를 k로 치환을 했지. 그러면 k 더하기 k분의 1이 4가 되도록 하는 k가 3의 알파랑 3의 베타 되겠지.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0 되도록 하는 근이 3의 알파랑 3의 베타가 된 거다. 그럼 3의 알파 더하기 3의 베타는 뭐와 같아진다? 그렇지. 4와 같아진다.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확인 변형 발전 문제들 또 답 같이 풀어 오셔야 돼요. 중간에 빠진 거 없지?